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10만 금융유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1월 29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매우 추워요. 아침이 계속 추운 날입니다. 영하 10도가 새벽 4시 반에 매번 영하 10도가 넘는 아주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한마디. 반도체는 1위 올랐는데도 여전히 비싸지 않다. 27년 안에 실적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네. 오늘 사실은 오늘 무슨 날이었냐면, 옛날 같으면 이거 생중계도 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무슨 날이었냐면 FOMC였어요. 알았던 사람 손. FOMC였던 거 알았던 사람 손. 이야, 21년 후반 이래로 이렇게 FOMC가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지나간 건 처음인 것 같아. 맞죠? 21년 후반부터 진짜 5년 만에 FOMC를 아무도 얘기 안 했어. 야, 놀랍다. 그죠? 야, 다 알고 있긴 했었지만은, 그죠? 야, 대단해. 옛날에는요, 동시통역해가지고 방송까지 해줬어요. 요즘 그게 아니었습니다. 재미난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김성수 애널이 정리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경 안 썼으니까, 이분 정리한 걸 보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방정부 셧다운 충격은 이번 분기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용시장은 점진적인 둔화를 넘어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채용과 구인, 임금 상승세는 소폭 변화만 있을 뿐이다. 물가는 지금도 목표 수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높은 레벨이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목표 수준에 부합하고 있다. 현재 통화정책은 기준금리를 유지 또는 조정의 시점을 고민하기 적절한 곳에 위치해 있다. 그간의 통화정책 조정은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고용자 수 증가세 둔화는 노동력 감소에 기인하지만 수요 약화도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해에 대비 경제활동은 명백히 개선되었고 전반적인 전망도 상향 조정되었다. 달러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현재 통화정책과 기준금리는 중립 수준 상단 부근에 도달했다. 중립 부근 상단. 네. 한두 번만 내려오면 끝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데이터를 보았을 때 통화정책을 상당히 긴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현재 금리 높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데이터 값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번 결정에는 연준 위원들의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다. 자, 스티븐 마이런 빼고는 다 동의했어.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제 생각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제시하거나 예단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건 알고는 있었어요. 그쵸? 관세로 인한 상품 물가 상승세는 연중 고점을 통과한 뒤 둔화될 전망이다. 올해 안에 고점을 찍는다는 얘기고요. 한번 봅시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수출업체와 통화를 해본 결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관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가의 상방 압력, 고용의 하방 압력 모두 감소했다. 그럼에도 양대 책무 리스크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재미난 얘기죠? 물가도 상방할 수도 있고 고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게 모두 있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자, 신입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두 가지 책무는 뭐죠?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흐름은 물가가 2%로 복귀할 수 있다는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해지한다는 근거 또는 데이터는 부족하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자, 왜냐하면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제도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 계속 판다는 거야. 중국 정부 당국이나 인민은행이나 등등등이. 그러면서 금으로 넘어가서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졌고 금 가격이 올랐다라는 게 저희 어제장 아침에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달러 자산을 해지한다는 근거 또는 데이터가 부족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누구는 달러 자산을 팔고 있지만 누구는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립 같은 느낌? 이런 게 드는 거죠. 누가 팔고 누가 사갈까요? 네. 누가 사가고 누가 팔까요? 네, 그렇죠. 일본이 사주고 중국이 팔고 일부 유럽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재정정책은 지속 가능한 방향이 아니며 개선이 필요하다. 와,
중앙은행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 야이씨, 이렇게 하면 미국 망해, 이 얘기입니다. 이따위로 하면 망해, 이런 얘기입니다. 야, 중앙은행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미국의 재정 정책은 지속 가능한 방향이 아니면 개선이 필요하다. 와. 10년 금리와 단기 자금 시장 금리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다. 네. 고용 수요와 공급 상황이 유지되는 가운데 신규 일자리 창출이 없다면 이를 완전 고용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자, 부정적인 소비자 서베이가 있는데 양호한 실제 소비 지표와의 괴리는 한동안 계속되어 왔던 현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관세 관련 인플레이션은 연 중간 즈음의 고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네요. 그만 5, 6월 달에 5, 6월 달에 관세 관련 반영이 피크에 이를 것이다라는 얘기네요. 미국 경제는 무역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에도 잘 버티는 중이다. 일반적으로 GDP보다는 고용 지표를 신뢰한다. 네, 그리고 요즘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GDP가 4.4% 나왔잖아요. GDP가 4.4% 나왔으니까 너무 높게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고용값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중요해. 고용값이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를 잘 반영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어느 누구도 다음번 행보를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망하지는 않는다. 자, 지금 1월 달 말이었으니까 3월 달에 FOMC 있네요. 자, 3월 달 FOMC도 금리 인상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좀 혼돈세를 보여줬어요. 혼돈세가 아니고 혼조세를 보여줘서 어떤 놈은 빠지고 어떤 놈은 오르고 어떤 놈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는 매우 좋았습니다. 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나 급등을 하게 됐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을 이끈 건 누구인가요? 네, 그것은 바로 하이닉스입니다. 아니라고? 맞다니까. 하이닉스야. 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어제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이닉스 실적 보고 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정도구나라고 했죠. 어떻게 됐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보고 미국 기업들이 깜짝 놀란 거야. 이거 맞아요. 자, 하이닉스가 매출액이 32조 8천억, 약 33조 원 되는데 얼마가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19조가 나왔단 말이야. 33조를 팔았는데 20조 가까이가 이익이야.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분기 실적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전분기가 24조 매출에 11조 이익이었거든요. 다시 비교해볼까요? 이번에 32.8이었는데 19.1이야. 근데 지난번 24.4에 11.3이었어.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마진율이 50%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매출도 30% 이상 얼마야? 50% 가까이 늘었고 마진은 완전 늘었어. 마진율이 50%를 훌쩍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우와 이렇게 된 거죠. 우와. 자, 여기와 관련해서 일단 쫄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오전에 지금 전파되고 있는 메타 있죠. 핵심은 이거잖아요. 반도체 실적이 유지가 될 것인지 여부는 반도체를 사줄 애들이 사줄 것이냐, 반도체를 사줄 애들이 사준다는 건 뭐예요? 캐펙스 투자를 계속 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캐펙스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많이 하는 기업은 어디예요? 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뻔하잖아요. 그죠? 애플은 조금 다릅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너무나 뻔하잖아요. 자, 메타가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초지능 달성을 위해서 자본 지출을 대폭 늘릴 것이다. 계속하겠다가 아니고 대폭 늘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캐펙스 연간 자본 지출을 24년도에는 722억 달러를 했는데 올해는 1150억에서 1350억 달러를 할 것이다. 그 사이를 어딘가 할 것이다. 야, 얘네 이렇게 해서도 돈이 남나? 비즈니스 모델이 좋긴 좋아. 그죠? 얘네는 뭐 사람 인건비 외에는 들어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전기세하고. 야, 대단하죠. 그래서 점심밥도 아주 잘 준다던데. 어쨌든 722억 달러에서 1150억이면 진짜 많이 후덜덜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어디에 투자할 거냐? 그럼 반도체만 투자할 거냐? 그건 아니고요.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지금 건설 중이고 루이지애나 프로젝트는 무려 500억 달러 규모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맨하탄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에너지 자원을 얻기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 파트너십을 세울 것인데 비스트라, 오클로, 테라파워 등과 손잡고 원자력 개발, 원자력을 구매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그리고 구글, 코어위브, 네비우스 등과도 연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리얼리티 랩스는 무려 1,500명을 감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년 이후에 7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낸 부분이라서 이거를 여기 있는 인원들을 웨어러블 기기로 재배치, 즉 안경 만들잖아, 안경 얘네들 그런 거로 재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얼리티 랩스가 뭐예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이상하다고 했어. 할 때부터. 이상하다. 자, 메타버스. 우리는 메타버스 하면 메타버스 ETF가 생각나. 하루에 수백억씩 들어와서 며칠 동안. 결국 장렬하게 산화했죠. 그래서 항상 좋을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업으로 들어가죠. 자, 그 메타를 얘기 드렸던 거는 와, 얘네들 설비 증서를 이 정도로 늘리면 발전소에 돈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렇다고 칩 구매를 줄이지는 않겠구나라는 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하겠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또 한 번 확신시켜준 회사가 있었으니 바로 ASML입니다. 자, ASML. 자, ASML 그 실적 한번 보고 올게요. 실적은 그냥 좋았어요. 자, 실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은 전년도에 그 97억 달러, 이번 분기에 97억 달러의 주당 이익은 7.35 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87억, 89억, 88, 92, 81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어쨌든 과거 대비로는 꽤 올랐죠. 그리고 주당 이익도 옛날에는 뭐 안 좋을 때는 뭐 3달러 때도 했으니까 지금 7.3달러면 잘했습니다. 좋은 실적을 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거는 왜냐하면 지금 예측치보다도 못했잖아. 주당 이익은. 그렇죠? 그리고 매출은 예측치보다 조금 잘했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서프라이즈 지수가 별로 0. 몇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프라이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네가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 수주액이 131억 6천만 유로라는 거야. 근데 원래 예상이 얼마냐면 68억 5천만 유로였거든요. 근데 얼마? 131억. 그러니까 수주 잔고를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2배를 지금 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뭔가 설비 증설이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실제 현물 가격이 오르고 하는데도 설비 증설을 안 하고 있다 했는데 그것을 예상하는 것 같다. 램 리서치 등등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 네. 그렇게 지금 최근에 막 주가 흐름 보니까 얘네가 특별히 좋네. 이제 다들 이제 설비 증설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모양이네라고 했는데 이 수주 잔량을 보니까 설비 증설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또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즉 ASML을 떠난 EUV 장비 등등이 EUV도 꽤 많아요. 이 중에 130억, 제가 기억 어제 봤는데 130억 중에 60인가 70억이 EUV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말인즉슨 파운드리도 있겠습니다만 메모리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예, 메모리도 드디어 내년도 후반부터 장비가 심기는구나.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도 초반에. 그러니까 27년 이후로 물량이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얼마의 물량이 증가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죠. 지금 반도체 보유자 입장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골디락스가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자, 그러니까 수요를 많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 증가가 될 것이냐,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가가 27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공급 과잉이 안 터지면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질 거거든요. 현물 가격이 많이 안 떨어져. 지금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좀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데 많이 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가는 실적은 28년까지도
그럭저럭 가니까 주가는 27년까지도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택은 뭐냐면 여기서 더 많이 늘어나가 아니라 현재의 이익 규모를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더 늘어날 필요는 없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어떤 2년, 3년만 유지를 해주면, 실적을 2년, 3년만 유지해주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야, 이거 고정값이네.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 SK인가 어느 증권사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PBR 멀티플이 아니라 PER 멀티플로 가격 매김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자, 그러면 자, 한국의 멀티플이 얼마나 낮은지 한번 볼까요? 자, 그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둘 다 똑같은 회사입니다. 똑같은 회사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회사예요. 밸류에이션 비교해 보죠. 하이닉스 마이크론, 하이닉스 매출액 32조 8천억.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 하이닉스 19.2조 4사분기 기준, 마이크론 9조 5천억. 네. OP 마진 하이닉스 58%, 그 다음에 마이크론 47.5%, 시가총액 하이닉스 610조, 마이크론 658조, 다 원입니다. 이게 왜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죠? 일단 시장이 달라. 일단 거래소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 내가 사장이면은, 저 사장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거래소 사장이면 얘기하죠. 직원들한테, 잠깐 일로 와봐요. 김 부장, 잠깐 와보세요. 하이닉스하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같은 일을 하는 회사인데 왜 미국에 상장되면은 우리나라보다 밸류에이션이 2배 비쌀까? 김 부장은 어떻게 생각해? 한번 얘기 좀 해보고 오늘 오후까지 보고서 만들어서 한번 와보세요. 왜 그렇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어봐서 바꿔야 되는 거죠. 눈치 안 보고 쭉쭉 직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지금 강력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실적이 유지되면 이 멀티플의 말도 안 되는 할인치가 회복이 될 거란 얘기예요. 이 꼬라지로 보면 하이닉스 무슨 말이냐면 하이닉스가 미국장에 가면은, 물론 미국장 안 갑니다, 여러분. 어제 주주환원 하시는 거 봤잖아요. 주주환원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기업 중에 견딜 수 있는 기업 없다고 봐요. 미국 가면 다 털려. 제가 보기에는 못 갑니다. 철창가 잘못하면. 네, 그래서 못 가, 미국에.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 야, 미국에 가면 우리 주가가 막 2배는 갈 건데 한국 거지 같아 막 이러면서, 한국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미국으로 보낼 거야 막, 미국으로 본사 이전하면 어떡할 거야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웃기는 소리예요. 말도 안 돼서. 미국 절대 안 가요. 가면 다 철창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갑니다. 이 정도 거버넌스로는 절대 못 간다는 거.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이 그 거래소가 어느 정도만 좋아지면 올라가지만 그거 빼고라도 이익이 유지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대꼬복고 이 변동성 있잖아. 이게 줄어들어. 그래서 더 올라가야 돼, 주가가 그 미국만큼 아니더라도 여기서 한 50%는 더 올라가야 돼요. 예, 실적이 유지된다는 확신. 왜냐하면 지금 가격은 뭐냐면 이러다 27년 후반부터 이익 떨어지겠지. 그럼 그거 사전에 대비해야지. 이거예요, 전부 다. 지난번에 21년에도 이거 대비 못했다. 나 뒤졌어. 반토막 났어. 나 88,000원에 샀다가 53,000원에 문질렀어.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쵸? 예. 실적 21년도 1월 달에 주가 고점 나오고, 실적 고점은요, 21년 제 기억으로는 2분기였을걸요? 실적 고점이 22년 2분기였어요. 주가 고점은 21년도 1분기였고요. 그러니까 무려 실적 고점 대비 주가 고점이 1년 1분기가 빨리 나오는 게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튈 준비. 언제 실적 떨어져. 그래서 언제 실적 떨어져 이거를 막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설비 증설 언제 하는데? 설비 증설하면 가격 떨어지잖아, 반도체 가격. 그치? 설비 증설 나오면 얘기해 줘라고. 설비 증설 나오면 나 튈 거니까 나 튈 준비 다 되어 있거든, 지금. 막 이런 거 아니야,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 까놓고 이거 아니야, 업자들. 맞잖아. 제 말이 틀려요? 다 그러고 있잖아, 지금. 각도기도 그러고 있잖아, 지금. 각도기도 그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는 28년까지 이제 실적이 유지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초보자분들은 오시면 무슨 소리예요? 지금 26년 1월 달에 지금 28년 얘기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아니 진짜 레알이야 레알. 우리가 경험으로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28년도 실적 꺾이는 거 맞지. 분명히 꺾일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지? 분명히 애들이 이제 버티다가 끝까지 먹고 나올 애들 꽤 될 거고 그 끝까지 먹다가 못 파니까 그냥 우리 먼저 팔자. 조금 싸게 팔자. 이게 전문가들의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 많이 한 사람들 이게 태도예요 지금. 네, 예,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죠. 실적 봐야지 실적. 자, ASML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볼게요. 메타는 이제 그 자기가 얼마나 설비 증설을 하겠다 그걸 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약 481.63달러입니다. 자, 이번 실적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참 무상향이 기가 막힌 회사예요. 봅시다. 항상 얘네들은 준비한 것 이상의 실적 발표하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특별히 이제 바이오 기업들한테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얘네들 보세요. 오른쪽에 예측치보다 적게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예측치보다 적게 나오면 쇼크예요. 얘네는 주가도 엄청 빠지고 그러는데 보시면 예측치에 대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치만 하면은 주가가 빠져. 예측치 수준 하면 얘네는. 근데 왜 그럴까요? 예측을 낮게 하기 때문에. 예측을 낮게 하도록 가이던스를 낮춰서 겸손하게 발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바이오 업체들은 항상 배고프고 서러워가지고 우리 다음에 엄청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실적 쇼크 나면 주가 박살납니다. 그래서 주가를 못 올려가지고 한 매치고 주가를 올리면 어디서 이제 EBBW나 뭐 이런 거 매자님 발행해가지고 돈 땡길 수 있으니까 주가 좀 빨리 올랐으면 좋겠어. 이렇긴 하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양아치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낮춰서 얘기하셔야 되고 그걸 달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미국의 전형적인 패턴. 자,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네요. 주당 4.14달러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이 481달러니까 PER 배수는 약 28배쯤 나옵니다. 네, 28배. 근데 이제 마진율이 워낙 뛰어난 회사니까 그리고 또 보시면 꾸준히 성장하잖아요. 꾸준히 성장하니까 어느 정도의 고평가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한 20배 내외 정도면 괜찮고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8배 정도까지 주가 떨어졌다 그럼 사야지 무조건 사야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가격이 싸진 않은 그런 정도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꿈의 주식 테슬라를 보도록 하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실적 발표 날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좋은데 실적 발표 날이 있으면 참 후덜덜합니다. 자, 오늘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매출이 줄었어요. 전분기 대비. 자, 저 밑에 24년도 초반하고 비교해 보시면 23년도하고 비교해 보시면 매출이 늘지 않아요. 참 불행하게도 제가 보기에는 이 트럼프의 오빠법, OBBBA법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역할을 한 거고요. 여전히 미국 시장은 전기차에게는 보조금 시장인데 보조금이 안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는 431달러인데요. 주당 0.5달러를 벌었고 전분기 대비 늘어나지도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포워드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주가는 이익 대비 215배. 현재 이익으로는 이 회사의 원금을 찾는데 215년이 걸린다라는 평가가 나오겠죠. 자, 역시나 주가는 안드로메다가는 우주선을 만드는 기업인 만큼 아니지, 얘네가 만드는 게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제가 좀 큰 혼동을 했네요. 스페이스X는 머스크 거지 테슬라 것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로봇과 함께 이제 안드로메다로 주가는 가 있습니다. 예, 로봇에 대한 기대감, 로봇 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주가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제가 보기엔 로봇을 만들고 로봇 택시를 본격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주가까지의 적합한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익 대비 28배 이 주가는 오려면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5장에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쇼크 발생한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이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27만 5천원짜리 회사하고 시가총액 4조 2천억짜리 회사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730억 적자, 그리고 당기순손실은 2,500억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버넌스가 좋지 않은 회사들은 결국 주주들한테 실망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주가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초적인 것을 말씀 안 드렸는데 기초적인 게 조금 안정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자, 채권 동향과 환율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동향은 일단은 여전히 채권은 조금 불안하죠. 10년물이 빠지지 않았어요. 느낌 싸한데? 느낌이 있었는데 느낌 싸한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기물 쪽에서. 반면에 외환은 좀 안정이 됐습니다. 외환은 여기서 안정됐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위안화가 이거 150원 깨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 위안화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위안화 가격은 152엔대에서 153엔으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숨고르기를 좀 하면서 시간을 끌 필요가 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자, 여전히 금값, 은값은 미친 듯한 고공행진. 제가 노란색으로 한 거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사상 최고가 갱신이 맨날 돼. 맨날 사상 최고가야. 와, 이게 실화냐? 5,200에서 5,000. 와, 3,000불 넘을 때, 야, 이제 고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막 이랬는데, 와, 순식간에 2,000달러 정도 올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매입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